최근에 경기가 많이 악화되고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의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조정받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점 대비 50%까지 떨어진 곳들, 그리고 40%까지 떨어지는 그런 수도권의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기 속에서 많은 건설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있고, 신동아 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제 워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금 난으로 인해 가지고 청약의 취소 절차, 철회 절차가 이루어지는 곳들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260억 원대의 보증금을 날릴 판이라고 해가지고 춘천의 한 아파트가 공사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의 자금 난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공정률이 무려 77%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지연이 됐다고 해요. 또 중요한 것은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 가지고 총 385억 원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는 이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385억 원 중에 260억 원 가량이 허그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경우에 허그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돈을 허그를 통해서 돈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이 시행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입주 예정자들이 납입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260억 원 가량의 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또는 이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돈을 납입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야 되고, 건설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현재 돈맥 경화 해가지고 건설사 8곳의 부채와 유동 비율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업체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8곳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부채 비율이 200%가 넘고 800%까지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청약을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251%나 됐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 611%, 금호건설 640%, 한라 같은 경우에 269%, 그리고 두산건설 338%, HJ중공업 498%, 효성 284%, 삼부토건 838%, 이렇게 부채 비율이 많은 곳들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회사들 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사가 다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됐는데도 또 불구하고 입주를 못하게끔 이렇게 중장비로 막은 곳들도 있는데요.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치권 행사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유치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는 이 유치권을 세탁소에 비유를 해가지고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세탁소에 가면 세탁물을 맡기게 되죠. 이 세탁물을 맡기면 세탁소 주인이 잘 다리고 잘 세탁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탁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부 돈을 지급을 하고 가져가야 되죠. 그런데 돈이 없으면은 이 세탁물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랬을 때 이 세탁소 주인은 이 세탁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탁물의 주인이 돈을 낼 때까지 이 세탁물을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한 공사 업체들이 돈을 받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사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 아파트에 출입을 못하게끔 이렇게 유치권 행사를 하는 곳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들이 경기가 잘 돌아가고 또 경기가 좋게 되면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없고 건설 경기도 잘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은 경기가 너무나 악화되고 있고 또 건설업계의 그런 도산이라든가 이런 채무 비용들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들을 잘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들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곳들 중에 취소가 되는 곳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사업 취소 단지 현황이 무엇이냐면, 사전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청약에 앞서서 이 사업이 취소된 곳들이 무려 7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택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만 본다면 인천의 가정 2지구 우미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사전 청약 2022년 3월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2024년도에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또 이제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도 주상복합이 2022년도에 진행을 했다가 사업 취소가 2024년 6월에 됐고요. 또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도 3블록과 4블록 운정 역세권의 아파트 물량들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또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 되었던 물량들이 사업 취소가 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는 것들을 고스란히 이제 이런 사업 취소 현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청약 사업 취소의 입지를 한 군데 만약에 보게 된다면, 파주 운정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3블록과 4블록이 이제 운정역 GTX가 이제 개통을 했죠. 바로 역세권의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전 청약의 당첨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겠죠. 이 당첨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현재 본 청약이 진행되고 이 GTX의 완공의 호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수익도 남길 수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이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이 아파트 청약만을, 본청약 할 날만을 이제 꿈꾸고 기다렸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이 가정의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이 파괴가 된 거죠. 이렇게 지금 사전 청약 취소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전 청약이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본청약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많은 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릉지구가 이제 2월 달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가수요자분들, 수요자분들한테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당첨자 지위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무언가 다른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 당첨 지위를 이제 유지시켜 준다고는 합니다. 다음 차트에서 좀 보기는 할 건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 당첨됐던 그 시간적인 리스크가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취소가 돼서 날벼락을 맞은 713명 모두 이제 구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제의 내용이 당연히 당첨 취소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기간 등 이러한 예전에 가지고 있는 지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 이제 이러한 사전청약의 후속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우선 공급권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에 따라서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 화상 동탄 2지구라든가 영종 하늘도시, 그리고 파주 운정 3블록과 4블록 같은 경우에 올 1분기에 토지 재매각 공고를 진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이에 따른 우선 해가지고 당첨될 수 있는 우선 공급권을 준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원래 이분들이 이 지위를 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 시점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자의 지위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당첨이 된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을 매입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에 따른 그런 구제 방안들을 내고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아주 크게 이 당첨자 지위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사전청약 물량들이 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본청약 같은 경우에 순차적으로 딜레이 없이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 2025년 상반기 주택시장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언가 살펴보면은, PF 부실이나 연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그런 퍼센테이지를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부동산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대외 경제 여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국이 어지럽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부동산 규제 환경이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임대차 시장의 불안, 실물 경기 지표, 주택
공급 정책,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까지 이제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부동산 시장에,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주택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세계 경기, 대외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미계약 물량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지역들 좀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현재 부실공사라든가 또는 시행사나 시공사의 부도, 이런 위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축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이러한 건설 회사들의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동 자금 같은 것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에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